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국내 정치에 막 매몰돼가지고 대통령이 하시는 거에 너무 관심을 못 가졌다. 불충했습니다. 아, 불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청와대 출입 기자, 뭐 제 뜻은 아닙니다만 이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공과 짜이왈라.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총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소년공과 짜이왈라가 만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느낍니다. 이 짜이왈라라는 것은 인도 말로 홍차 장수인데 이 모디 총리가 어린 시절에 기차역 앞에서 차를 팔았다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마치고 소년공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공과 짜이왈라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 40분 정도 예정된 회담이 1시간 또 넘게 그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소년공과 짜이왈라의 만남, 이게 외교에서 개인의 서사를 담아서 정상들끼리 이야기한다라는 게 좀 생경한데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F 우리 류인규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 외교의 능력도 외교 다 처음 해보잖아요.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감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도, 베트남 이제 두 국가를 국빈 방문을 하는 건데 사실 인도가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이고 이 모디 총리와의 이런 관계가 대한민국에 미칠 뭐 안보, 경제 이 영향이 간단치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년공과 짜이왈라의 만남부터 시작을 해서 두 정상이 정말 많은 공감대와 이 소통하는 그 모습들이 참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네. 진짜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 외교 장면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그런 인도의 마음, 이런 대접, 아주 극진한 예우, 전 너무 정말 기쁘게 봤습니다. 네. 참 얘기하면서 그 신인규 변호사의 표정에 미소가 번지네.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아 진짜로 저 그거 다 보거든요. 이매진 거기서 저도 그 이매진으로 의장대 사연하는 것부터 다 봐요. 최민희 말 타고 오는 의원이 거 다 봅니다. 지적했던 그 KTV. 예예 그 TV 봅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근데 저는 뭐 확실히 이게 외교라는 게 사고만 안 쳐도 중간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고에다가 플러스 이제 스토리까지 입히면 맞아.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는 거죠. 네. 예전에 그 룰라 대통령과도 소년공 끼리의 어떤 만남 이런 것도 참 그림이 좋았고 또 하나는 그치 그 장면에서 우리가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네. 의전 같은 것도 되게 화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국가의 꼴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참 많이 없어졌었어요. 뭐 바이든 날리면 뿐만 아니라 그 영국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거기 가가지고 그 문도 못 찾아가잖아요. 어디를 문도. 뭐 간이 많이 하고 막 이랬던 네. 장면들을 생각하면 이 정상화가 확실히 대비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정부보다 그 대비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그 소년공 얘기하니까 네. 우리 도청 출신이잖아. 예. 그 생각 나더라고. 거기서 이걸 음해하는 방식 진짜 웃겼었어. 어떻게 그 소년공이 사실 없는 얘기인데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그래서, 음해를 했다고요? 소년공 다이어리가 아니라 소년원 다이어리다. 진짜 그러다가 나는 그거는 웃기기라도 했다. 철컥하는 겁니다. 웃기기라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소년공을 일한 적이 없고 소년원 얘기다. 뭐 이런 그러냐 진짜.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그것까지 간 예, 거예요. 그렇죠. 가짜 뉴스로. 참 이제 원래 이게 아이고, 어떤 정치인이든 뭐 빠와 까를 미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예. 여기까지 대통령이 되신 건데 참 그런 서사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힘이긴 해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브랜딩 했지 않습니까? 도지사 때. 그때 강조했던 거는 가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딱 키워드였어요. 제가 네네네. 제시했던 게 우리 남준 오빠한테 가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이제 엄청 가난해 본 적은 없죠, 사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는 게 엄청난 정서적 동질감을 줘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좀 없어 봐야 안다. 네. 이런 얘기를 진짜 하시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고 앞으로도 그 감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약간 그 시기적으로 딱 겹치는 게 지금 이란발 그 중동 정세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고전을 또 했었잖아요. 네. 좀 이렇게 5천 초반까지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또 대통령이 순방 가시면서 기대감이 막 생기니까 코스피까지 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6,500선까지. 오늘도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와 경제가 사실 분리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코리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 국민적 응원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정말 이제 앞으로 한국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위상을 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경제적 효과까지도 벌써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성과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려진 사람 중에서 가난했던 사람들 꽤 많잖아요. 가난을 했는데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런데 그 가난함이 어떤 개인의 영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이 그쵸. 된다는 거 거기에 항상 또 포커싱이 돼 있다는 거에 신뢰를 주는 리더인가.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인마이 포켓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가난을 소비하는 서사도 좀 다른 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요. 예. 정말 생존에 가장 몰두하게 됩니다. 저는 그 미묘한 감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네. 가난했으니까 어려운 사람 마음을 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여기 실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손쉬운 도덕 정치와 선을 그은 걸 더 좋아해요. 마키아벨리적 면모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좀 유익한 척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내고 도덕과 정치를 분리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덕성의 어떤 군주의 어떤 뭐랄까 왕 같은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실무적이고 실용적이고 정치를 위한 정치. 이게 그러니까 정치학이 그때 이후로 사회과학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의 말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정말 그 필사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 절박한 마음을 아는 감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으니까 뭐 이런 차원 떠나서 네. 좀 더 고급스러운 그렇죠. 서사인 거죠. 아유 잘 들으셨죠? 귀에 싹싹 들어오네요. 이게 우리의 유익함, 네. 유익함이죠. 유익함으로 다가갑니다. 그치. 지금 막 댓글에서 이석현 똑똑하다 그러는데 아니 똑똑해요. 속으셨습니다. 또. 적은 것 같아 미리 보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4월 19일 인도로 출국하기 직전에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이야기 나오네요. 임명 절차 이거 개시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세 번째 요청이더라고요. 2025년 취임 당시에 취임 그 30일 기자회견이구나. 이때도 말씀하시고 지난해 12월에 강훈식 비서실장 요청하시고 그리고 4월 19일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재요청하시고 벌써 세 번째면 이거 진정성이 묻어난 거고 이거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누가 될 것인가라고까지 이야기가 또 번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과거 정부와의 차별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9년이 뭐지 거의 10년째 이제 공석이 된 건데 이거는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게 국회가 법을 안 지키고 행정부가 또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되면 거의 24시간 CCTV 아래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통해서 주변인들을 더 관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고 또 법을 지키는 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차례나 지금 요구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국회가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임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과거 정부들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인지 그 임명을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 속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뭐 원래 성남시장 때도 그 CCTV를 달아놓으셨었잖아요. 네, 그 집무실에. 시장실에. 예, 그러니까 그 연속선 상에서 결국에는 이 깨끗한 정치를 또 추구하시는 그런 노력 일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10년 동안 안 됐던 이유는 대통령은 늘 그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막상 여당의 뒤에서 여당 팔을 비틀어가지고 야 추천하지 마, 하지 마, 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요청은 좀 찐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늘 말씀드리자 너무 막 훌륭하고 막 신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인 그 항상 견제받는 정치인의 생활에 좀 적응이 된 분이긴 해요. 하도 공격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신감이 묻어 나오는 요청인 것 같아서 이거를 실현시키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요.
지금 이제 삼국지 말 키워놓고 막 너 이광재, 송영기 이거 하지 말고 임명하면 돼요. 제안을 빨리 있게 그렇죠. 추천을 해서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 지명하고 그쵸.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요청이기도 한 게요. 이런 특별감찰관이 있어야 본인들의 참모들도 긴장을 합니다. 실제로 일하기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고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인간이 나오기 때문에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빨리 물론 이건 또 사촌 이내 뭐 이런 네. 가족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기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감사원장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직책에 사실은 중립적이거나 반대적인 사람을 앉혀놔야 그 감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정권들 해오는 거 보세요. 감사원장에 자기 꼭조각실을 갖다 앉혀놔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자기 친구를 갖다 앉혀놓는다든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시하거나 또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그런 자리까지도 네. 다 정치 쟁점화되고 또 그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관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일을 안 하시잖아요. 안 하잖아요. 충분히 과거 정권들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좀 나라가 어지러웠다면은 대통령께서는 정말 그 기관의 역할에 맞는 그런 인사들 또 역할에 맞는 일들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는 전 특별감찰관 문제도 네. 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서 좀 정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